네, 다양한 남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남북 간의 생각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죠. 남녀 북남 시간. 오늘도 연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가 함께합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8월 학생들 방학이 한창이고 또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뛸 그런 시기인데 채린 씨는 좀 독특한 거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해봤어요? 저는 뭐 아르바이트는 뭐 학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봤고요. 또 짧게는 뭐 명절날 이런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나 뭐 네. 놀이공원에서 티켓팅을 도와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잠깐 했는데요. 정말 요즘 이런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면접이 취업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마트 시식할 때 뭘 시식했어요? 저는 주로 동그랑땡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걸로 배 채우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유성 씨도 한국에 온 뒤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꽤 해봤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네. 돈 되는 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부스에서 안내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고수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방송국에서 저는 인턴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고되긴 한데 굉장히 보람된 그런 일이었고 또 제가 그 이스라엘의 민간 외교관으로 한 2주 동안 파견이 됐던 적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무려 이제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습니다. 네, 은근히 좀 자랑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북한에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라는 용어 자체는 아예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건 있어요. 없겠죠, 용어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도와준다던가 네. 사업하는 사람이 심부름을 한다던가 이래서 이제 돈을 좀 버는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 형식의 일자리들은 있습니다. 네. 그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한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주로 문어에다 주사를 놓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무슨 주사를 넣습니까? 이게 이제 그 북한에서는 문어를 잡아서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데 꼼수죠. 이제 키로수를 불크기 위해서 이제 살아있는 문어에다가 이제 물 주사를 넣으면 이제 키로수가 불어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북한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때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어떤 됩니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됩니다. 본인이 뭐 이제 한국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 네. 뭐 지원을 한다 이런 게 안 되고요. 이제 국가에서 그 사람한테 직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취업률이 100%입니다. 하지만 네, 그렇겠죠.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버지가 농장원이다, 노동자다, 기술자다 하면 그거에 비슷하게 맞춰서 취업이 이제 배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북한에 이제 행정위원회 노동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매 사람마다 이제 직업을 배정을 해서 그 공장 기업소에 그냥 그 직업 배치증을 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을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있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그게 좋은 점이 일을 하다가 본인한테 안 맞는 일이면 그만둘 수 있는 게 너무 좋던데 북한은 본인이 일을 하다가 안 맞다 이러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뭐 정말 이 일을 못하겠다 이러면 이제 그거에 합당한 어떤 서류 같은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기업소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좋은 데를 가려고 조금은 그 밑돈이라고 하죠. 이런 걸 좀 주면서 굉장히 좋은 직업들을 가려고 선호하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선호가 높은 게 그 공장기업소에 총을 들고 경비 서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제 보이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유니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편한 직업으로 가려고 거기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기업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럼 북한에서도 좀 뭐 기업, 공장 기업소 중에서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를 선호한다 이런 현상이 있나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선택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네. 원하긴 하죠. 이런 공장 기업소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대부분 북한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지금 다 멈춰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돌아가는 공장 기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가려고 다들 이제 좀 그 가서 사업을 하는 거죠. 노동과에 가서 그런 데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네. 운영되지 않는 공장 가서 뭐 합니까 하루 종일? 북한의 모든 성인들은 조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기업소에 출근은 하죠. 가서 이제 다양한 이제 노동은 안 하더라도 뭐 생활통화라든지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에 동원이 된다던가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모여 앉아서 이제 잡담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장 기업소가 멈춰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동과 이런 데 이제 돈을 좀 주고 나서 이제 본인이 그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기업에서 조금 돈을 내면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 멈춘 공장에서 일을 하면 월급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월급은 없죠. 네. 네. 자, 채린 씨, 이게 한국에서는 이 정말 취업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네. 면접이나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쏟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뭐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취업 설명회 같은 데 가면 정말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이나 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도 정말 많아요. 네. 뭐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스터디를 못 하다 보니 요즘은 공부를 할 때 노트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그래서 서로 공부하는 모습도 보면서 자극도 받고 뭐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온라인 스터디도 있고요. 비대면으로. 네, 맞습니다. 하는군요. 그리고 뭐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좀 막막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면접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자존감 스터디라고 해서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좀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들을 이렇게 가상 면접을 주고받기도 하고 네. 또 요즘은 AI 면접을 보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네. 당황하지 않고 네.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스터디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자존감 스터디라는 말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자, 유성 씨도 이제 한국에 온 뒤로, 남쪽에 네. 온 뒤로 면접을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면접을 봤을 때 사실 뭐 유성 씨를 포함해서 탈북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면접관들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뭐 면접관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네. 그렇죠. 이제 면접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실 북한에서는 공장 기업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모든 직업이 다 면접을 봐야 되니까 면접에서 항상 강렬한 인상을 면접관한테 심어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서 의도치 않게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만강을 건널 때 뒤에 이제 국경 경비대가 총을 겨누고 있었다. 강렬하네요. 네, 총알이 빗발쳤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같이 면접 보는 친구들 그리고 또 면접관들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에 남아서 네. 좋은 성과로 많이들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좋은 데를 가고 네.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떨어지더라도 정말 인상만큼은 강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 한국에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좀 둘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임용고시 이런 시험을 보려고 이제 2, 3년씩 고생을 하고 또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다부터 바로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직업보다는 그냥 이제 주어진 직업, 그러니까 이제 좀 3D라고 하죠. 굉장히 힘든 네.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계층이나 아니면 연령대별로요. 네. 이제 체린 씨와 유성 씨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텐데 네. 만약 그 북한의 탈북 젊은이들이 이 남쪽에 와서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천할 만한 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이제 서비스직에서 좀 종사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요? 북한에는 어떤 공장 기업소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도 이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사실상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런 게 사람들이 많이 바라지도 않고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손님한테 그 서비스를 대하는 문화가 상당히 다르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꼭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게 또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직 경험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린 씨는 어떤 거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저도 뭐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짜 돈 벌기가 힘들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런 경험들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지자체에서 뭐 취업 성공 패키지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들, 인강 같은 것도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젊은이들이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이 어떤지 좀 알아봤는데 남북한 모두 참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좀 힘을 내도록 우리 함께 좀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고요.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